어느 정도까지 수학 내신이 나왔을 때 합격할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수학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미술하는데 수학 내신까지 챙겨야 되나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세간의 답변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궁금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것 같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 좀 단편적이고 일률적이라 기계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섬세하고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를 너무 거칠게 딱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 시각에서 조금 더 섬세한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입시를 모집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당연히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잖아요. 수학 내신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수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대부분 내신이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된다 하더라도 수학 내신까지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무니까 정시까지 이 문제를 연장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질문의 출발점은 수시 모집이라는 전제 위에서 질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수학 내신이 반드시 필요한 전형이 무엇인가? 수시 안에서도 모집 전형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모집 전형이 수학 내신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진 않아요. 그러면 수학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수학을 반영하는 전형을 지원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전형 혹은 그 대학이 어디인가. 자, 첫 번째 홍대 학교장 추천자 전형 아시겠지만 내신 100이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 태계 이렇게 해서 수학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죠. 여기에는. 그러면 나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을 지원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수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근데 이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좀 다른 전형이에요. 여기는 학생부 100이거든요. 내신 100이라는 거는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을 본다는 거고요. 등급화된 교과 성적만 보는 거고, 학생부 100이라는 거는 교과 플러스 비교과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내신이면 합격하네, 여기는 내신이 높아도 비교과가 좋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종합평가를 하는,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여기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둘 다 수학이 반영됩니다. 이 두 개를 공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홍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경우에는 뭐 여러 대학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대, 수시서울대,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 경우에는 내신을 딱 점수화하지는 않으나 학생부를 평가할 때 고루 보게 되기 때문에 수학 내신이 좋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수학 내신의 효용성. 수학이 반영된다고 해서 하면 붙나요? 아니잖아요. 일정한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 붙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학 내신이 나왔을 때 합격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내가 굳이 수학을 해야 되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학교장 추천자 경우에는 국영수사까지 했을 때 내신이 1.5에서 평균이 1.7 사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는 내신에 해당되므로 그 경우에는 수학을 끝까지 집요하게 챙겨서 평균 내신을 이 정도까지 만들어야 한다 라고 봤을 때 효용성 있는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구간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고대나 이대의 경우에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대의 경우에는 수시의 경우에 정시 말고요, 이대 수시는 예고 학생들이 많이 되고 제 기준 안에서는 예고 안에서 미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될 확률이 높고 수학 내신이 결정적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영은 된다는 거고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수학 내신까지 포함해서 평균 2.5 정도까지 됐을 때 그래도 해볼만 하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의 내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수학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학생의 역량. 수학을 했을 때 수학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할 수 있다, 혹은 도저히 어렵다, 구분될 수 있잖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상. 그랬을 때
학생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효율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학생이 수학머리가 일정 부분 있고 나쁘지 않다, 아주 좋지는 않아도 나쁘지 않다, 아주 나쁘지 않다면 저는 수학을 그래도 좀 준비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봐요. 약간은 이 4번은 우리 지금 논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정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수학 내신을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챙겼을 때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도가 사회보다는 높더라고요. 제 관점 안에서. 수능의 경우에 사회는 1에서 4까지 널뛰기 폭이 되게 큰데 수학은 3 받으면 3 정도, 4 받으면 4 정도, 어느 정도 사회만큼 수능의 결과가 진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학생의 역량이 수학을 괜찮게 하고 수능 수학을 3등급 정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표준 점수로 변환되거든요, 홍대는. 그러면 이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되는 학생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도 정시 수능을 기준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 4번은 약간 수시와의 쟁점이 조금 별개니까 별개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학생이 수학머리가 있는데 굳이 수학을 안 해도 돼, 버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디렉션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질문이 좋아야 답이 좋잖아요. 질문이 잘못됐는데 그 질문 안에서 답을 해버리면 이미 전제가 잘못된 거니까. 수학을 버리나요?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를 버리라고 하면 학생들은 진짜로 안 해요. 자요. 시험 시간에 안 풀어요. 그냥 찍고 자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부모님들이 수학 버려, 이렇게 워딩 자체가 버리라고 말하는 순간 학생들은 진짜 아예 싹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표현인 것 같고, 문제는 버리냐 마냐의 쟁점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수학을 버려요 말아요 라는 이 쟁점을 벗어나서 이 프레임 밖에서 내가 올려야 될 내신 과목이 무엇인가, 국어, 영어, 사회를 중심으로 포지티브하게 이거를 나는 최대한 높이겠다, 그 범위 안에서 수학이 시간이 되면 노력까지는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버린다고 해서 다른 게 오르지 않거든요. 버려도 돼는 너무나 위험하다, 교육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6번째,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이 정도의 우선순위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국어, 영어, 사회에 비해서 밑으로 낮아질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좀 봐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수학 내신이 따기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이 판단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1학년 2학기 마치고 1년의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투자 가치를 생각하고 수학을 할 것인지를 좀 복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1학년 2학기까지는 데이터를 한번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수학 버리고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술하는데 수학까지 해야 돼요? 수학 버려도 되나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거칠게 그냥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거 자체가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입시가 단조롭지는 않잖아요. 입시를 너무 단편적인 정보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이 여러 가지, 적어도 이 6개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